시민들이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그래서 우리나라 절대 손해보게는 안 할 사람이란 말이고, 자기 주머니 채우기보다는 국가를 위해서 뭔가 이름 석자를 남길 수 있는 인물이 되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서초구 양재동의 명당 님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우리가 저번 예전 영상에서 선생님께서 이제 대통령 예언을 해주셨었는데 네. 말씀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개인의 운기는 좋지 않지만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세력들이 있어서 이 사람이 가장 운기가 좋아서 좀 올라갈 수 있을 거라 해주셨는데 네. 정말 말 그처럼 당선 예언이 되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어떻게 그런 느낌들을 받은 거고 네. 이재명 대통령이 앞으로 좀 어떤 행보를 보일지 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걸로 느꼈냐면, 저희들은 이제 기운으로 느끼잖아요. 이런 느낌, 감 오는 그 느낌으로 이 사람 기운이 편안하다, 강하다, 따뜻하다 이런 걸로 느끼고 그런 차이가 있어요. 어렸을 때 이제 처음 신령님 모시고 얼마 안 돼서는 어떤 빛으로 색깔로 본다던가 이제 보이는 게 많고, 이제 이 정도 뭐 한 20년 거의 되어 가니 이제 이때가 되면은 이제 그 기운으로 많이 느껴요. 그래서 이제 다른 분 세 분을 주셨을 때 그 세 분 중에서는 이분이 그래도 될 확률이 많다. 이분이 빛을 볼 것이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이제 무속인 분들 같은 경우는 김문수 후보가 네, 될 거라고 예언했던 많았죠. 분들도 정말 많았어요. 다 김문수 후보가 된다고 했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선생님께서는 또 이재명이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고 말씀해 주셨다 보니까 내가 그랬잖아요. 김문수 후보도 그분이 올해 성적은 굉장히 좋을 것이다. 그런데 결과는 안 좋다. 맞습니다. 근데 다들 그렇더라고요. 김문수 후보가 표가 그렇게 많이 나올 줄 몰랐다. 그래서 님무사가 이렇게 할아버지 말씀이 예언이 적중했다라고 맞습니다. 많이들 하셨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또 한 번 더 선생님에게 여쭤보고자 왔고 네. 좀 앞으로 이제 어떻게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고 또 이재명 대통령이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이런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예전에 어른들이 이제 집안에서 어른들이 그래도 조금 큰 소리 치고 살으셨던 분들이 농담으로 하시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데, 네. 예전에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나라가 막 경제 이제 발전을 하면서 굉장히 급성장했고 정말 살기 좋았고 많이 발전을 했잖아요. 어렸을 때는 그래도 행복했던 느낌이 많은데, 그때 어른들이 이제 어느 시점에서 어른들은 모이시면은 이제 술 드시면서 하신 말씀이 그거잖아요. 어른들은 정치 이야기, 정치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뭐 박정희 대통령이 밥통을 사와서 밥솥을 새로 좋은 걸 사서 해놨더니 박정희 다음에 누구였지? 전두환이. 네. 전두환이가 전당포에 맡겼대, 이 밥솥을. 전당포에 맡겨놓은 거를 노태우 대통령이 그거를 꼴라당 팔아먹어 버렸대네, 이 밥솥을. 그래서 이제 나라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 옛날에 뭐 그런 말들이 있었어요. 농담 반으로. 근데 지금 자, 내가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옛날부터 있었어. 이 당파 싸움. 당파 싸움보다는 이 지역적인 갈등. 맞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봤을 때 너무 답답한 게, 우리가 어렸을 때도 그거를 보고 자랐고, 이제 우리 세대가, 제가 이제 50대니까 그러면 우리 선배들은 안 그럴 줄 알았어. 386 세대들은 이제 지역 싸움이나 뭐 지역 색깔 이런 전쟁은 안 할 줄 알았는데, 역시나 그 선배들이 국회에 진입을 해서 입성을 해서도 그렇더라 이거지. 그래서 그거는 이제 어쩔 수가 없는 건데, 지금 우리나라 현실을 보자면 지금 정말 굉장히 국민들도 불안감을 많이 느끼고, 또 이전에 윤 대통령이 우리 국가 위상이 바닥이 날 정도로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피해를 너무 많이 입고 있잖아.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은, 이 지역 갈등으로 해서 당파 싸움으로 인해서 떠들고 싸울 때가 아니고, 정말 국민들이 나라 없는 국가를 잃는 옛날 그런 아픔을 또 느끼면 안 된다 이거지요.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경제가 대통령이란 말이야. 네. 그래서 국가를 뭐 땅 따먹기 싸움에서 땅은 뭐 나라를 잃고 이런 서름보다는 경제적인 면에서 우리가 또 어떤 경제력에 의해서 식민지 아닌 식민지가 될 수도 있단 말이야. 지금 다들 우스갯소리로 이야기들 하잖아요. 나라 망해가지고 뭐 어느 나라 꼴 난다, 어느 나라 꼴 난다. 그래서 이재명이가 이제 대통령이 됐잖아. 네. 그러면
이 사람이 잘하든 못하든 지금 된 지 며칠이나 됐다고 이 사람이 하는 거 지켜보지도 않고 나는 이 사람한테 나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정치는 몰라요. 맞습니다. 그러나 내 주변 사람들이 좀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거지. 그래서 내가 열받는 거야 지금. 대통령 뽑았으면 이 사람이 얼마든지 어느 정도 정치를 할 수 있는 이거를 봐야지. 벌써부터 왜 이렇게 말이 많고 탈이 많아. 일단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대통령이란 자리가 공실이었어. 공실이었다가 대통령 당선이 됐잖아요. 그러면 떠들지 말고 어쨌든 우리들이 살 길을 마련해야지. 정말 정신병자라고 난 생각을 해. 정신이 이상하지 않은 이상은 지금 벌써 시작도 안 했는데 꼬투리부터 잡고 끌어내리려고 하고 그럴 시간에 조금 더 생산적인 머리를 쓰라 이거야 나는.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할아버지 말씀은 비어 있었던 자리에 나라님이 자리를 잡고 앉아 있으니 조금 더 편안하다. 안정이 많이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나 지금 현재 아까 전에도 이 전에 전 대통령들이 다 그렇게 망쳐놓은 거를 이 사람이 무슨 재주로 이 사람이 하루아침에 이 나라를 바로 세우겠냐 말이지. 그러면 어쨌거나 당선이 되고 뽑혔으니 이 사람이 잘 헤쳐나갈 수 있는데 앞에 장애물은 되지 말라 이거야. 그리고 이 정신병자들 죽고 싶으면 혼자 가서 죽으라 이거야. 여러 사람한테 남들한테 피해 주지 말고. 우리들은 그래도 50대만 돼도 살 만큼 살았어. 누릴 만큼 누려봤고 좋은 금수강산에 좋은 공기 좋은 물 먹고 우리는 컸단 말이야. 지금 이 자손들 물론 저는 자손이 없어요. 그렇지만 다른 자손들 지금 이 우리나라의 푸른 소나무들 이 자손들이 이 험한 시국에도 자손들을 놓고 이세를 낳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 이런 자손들한테 우리가 뭐 하나라도 더 도와주고 가고 뭐 하나라도 더 베풀고 가야지. 지금 자기네들 정신이 이상해가지고 자기들이 그 뜬구름 잡는 나는 뜬구름 잡는 사상이라고밖에 보지 않아. 어쨌든 모든 국민들이 서민들이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 수 있는 나는 그래도 이 사람이 이재명 씨라는 사람이 난 이 사람이 그릇이 된다고 봐. 왜? 이 사람은 정말 이 사람 말도 많고 탈도 많아. 그렇지만 이 사람은 많이 놀아봤다라고 나는 무당으로서 느끼는 거야. 내 개인적인 건데 많이 놀아봤고 도둑놈이라고 쳐도 이분은 큰 도둑질을 할 수 있는 분이야. 그래서 다른 강대국에 뭐 생각 없이 미련하게 들이밀지는 않을 것이고 머리 지혜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절대 손해보게는 안 할 사람이란 말이고 본인이 많이 놀아봤고 나쁜 짓도 많이 해봤던 사람인데 이제는 자기 주머니 채우기보다는 국가를 위해서 뭔가 이름 석자를 남길 수 있는 인물이 되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 강하게 오고 나 또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싶어 할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뭐 어찌됐든 정말 이제는 정말 나라의 대통령이 됐고 또 선생님께서는 정말 우리나라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걸 바라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돼야 돼요 지금 한시가 일각이 여삼추라 지금 국민들이 지금 너무너무 이 생활고에 정말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폐업하는 데가 너무 많고 지금 그나마 근근히 끌어가는 사람들도 겨우겨우 빚내가지고 월세 내고 임대료 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 그래서 장난질들 하지 말라 이거야. 당장 먹고 사는 것부터 정신 차리고 옛날에는 상위 1%를 위한 정치였다면 서민들을 위하고 중상층들을 좀 이렇게 생각을 하는 정치를 할 수 있는 분이 아닌가 싶고 이분은 뭔가 자기 개인의 주머니를 채울 분은 아니다. 통은 큰 놈이다라고 보여요. 그럼 또 이제 앞으로 좀 이렇게 이분이 이제 살아가면서 조심해야 될 것들도 있잖아요. 뭐 기습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느껴지시는 게 있으실까요? 그런 거 보호하는 신경 많이 써야 됩니다. 그래요? 네, 왜냐 이분이 사주팔자가 정말 이 환란이 많은 사람인데 인물은 인물이에요. 배보도 크고 그리고 이 사람은 간땡이가 2개야. 간이 커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당선이 된 거예요. 지금 이 시국에 누가 대통령 자리에 올라가도 다 요거도 먹을 지금 그럴 상황이잖아요. 땅바닥에 떨어진 거를 끌어올려야 되니. 그래서 인물은 인물이다. 이 사람의 과거에 대해서 떠들지 말라니까. 왜? 지금 앞으로 살아갈 우리 국민들이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주 소인배나 아주 많이 배우고 좋은 집안 이런 데에서 자기 사리사욕이나 세우고 겉만 번지르하고 라이센스만 뛰어난 사람들 필요 없다니까. 대한민국을 제대로 끌어올려서
서민들이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는 그렇게 만들 수 있는 배보가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래 제 생각은 초지일관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열받았는데 제발 서민들이 좀 주말이 되고 그러면 가족들끼리 그러니까 엄마 아빠들이 너무 힘들어하지 않고 자식들하고 삼겹살이라도 마음 편하게 구워 먹을 수 있고 그런 나라 됐으면 좋겠다 이거야 나는. 그러니 지금 뽑아놓고 얼마 안 됐으니까 뒤에다 칼 꽂지 말고 좀 어느 정도 일을 할 수 있게 좀 바라보고 어느 시간이 지나서 잘못됐을 땐 그럴 때는 채찍질 해야죠. 맞습니다. 그때는 회초리 네. 들어야죠. 그렇지만 시작도 안 했어. 그러니까 초치지 말라고. 고춧가루 뿌리지 말고 재수 없다고. 대한민국 지금 망하기 일보 직전이라고. 그러니까 정신들 차리고 안 좋은 소리 하면 귀신만 더 드글드글해요. 좋은 소리를 하고 좋은 말을 해야 신령님 좋은 기운이 들어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귀신들이 날뛰게 하지 말고 거렁뱅이들이 앞서게 하지 말고 입조심들 하고 말조심들 하세요. 그래서 국가가 빨리 지금 안정권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어.